문제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번 문제부터 답 먼저 불러주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답만 먼저 확인하고 추후 문제풀이 같이 따라오도록 할게요. 1번의 답은 3번, 2번의 답도 3번. 그리고 다음 문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답은 2번. 이 다음 문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답은 3번이죠. 다음 문제 답은 3번. 그 밑에 답 5번. 그 다음 문제 답은 1번. 다음 문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답은 5번이고요. 다음 문제 답은 2번. 그리고 두 번째 프린트 준비해주세요. 주제 2라고 되어 있는 프린트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답은 5번. 다음 문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단답형이죠. 단답형 가에 들어갈 단답형은 존엄, 나에 들어갈 단답형 답은 인권이죠. 그리고 밑줄 친 기역 리을의 의미는 여기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교과서에 있는 부분 한번 보고 정리해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답형 문제. 가나에 들어갈 인권, 가는 주거권, 나는 안전권. 그 다음에 들어갈 권리 두 가지는 환경권, 문화권이었죠. 다음 문제 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답은 4번.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제 3, 세 번째 프린트죠. 세 번째 프린트 답은 첫 번째 문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답은 1번, 자유권. 자, 그 마지막 문제 답은 5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가다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밑에 문제 답은 1번입니다. 이번 문제 안 남았죠? 다음 문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답은 4번입니다. 헌법재판소, 헌법, 법치주의. 마지막 문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중간중간에 멈춰놓고 판서할 부분들은 판서하시고 이제 문제 1번부터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강의에 있는 내용들은 뭐 온라인 EBS 온라인 그 영상을 봐도 좋고요. 혹시 수업 시간에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체를 뭐 다 풀진 않고 선생님 좀 강조했던 부분들 위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상을 너무 길지 않게 찍으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 인권의 특징이죠. 인권의 특징을 보시면서 주의해야 될 점, 우리가 교과서에 안 나온 것들이 하나도 있죠. 전부 다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인데 3번만 안 나왔었던 거죠. 헌법에 명시되어야만 보장받는 권리다. 우리 인권이란 것들은 반드시 명시, 법에 써놔야만 보장받는 권리냐? 그렇지 않다고 했었죠. 아마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이죠. 수면하고 뭐 식사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죠.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죠?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굳이 헌법에다가 적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적어놔야만 보장받는 권리를 우리는 실정권이라고 하는데 인권은 실정권보다는 원래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는 자연 상태에서부터 보장받는 권리다. 자연권의 성격이 더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 답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인권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이 각각 무슨 성격이냐 정도를 찾는 것만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거 2번하고 5번 많이 헷갈려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다. 이거 천부성이죠. 그죠? 천부성. 5번은 누구나 가지는 권리다 해서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
이 보편성 앞에는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주겠다. 그죠? 요게 2번과 5번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그죠?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일부이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 각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별로 대표적인 사건이랑 문서들 반드시 기억해 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 그 글자를 지우고 가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이런 거 지우고 나 이렇게 했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이거 전체를 다 외워야 되냐? 그렇지 않고요. 각각 몇 가지 조항들을 보고 이게 대표적인 어떤 문서의 일부분인지를 좀 찾아내는 스킬만 좀 있으면 되겠죠. 그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요 1조가 가장 굉장히 눈에 띄죠. 그렇죠? 모든 인간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왜 혁명이냐? 당시를 봤을 때 이게 신분제도를 거의 부정하는 움직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혁명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17조에 보면 재산에 관한 규정 있죠. 재산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거는 요거구나 하는 거 찾기 쉽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게 프랑스 혁명이구나라는 거 1조 가지고 대본에 알 수 있는 거였고 그렇게 치면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쉽죠, 그렇죠? 천부인권 사상 요건 앞에 미국 독립혁명 때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 독립혁명 의의가 있는 거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혁명들에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민주권이라든지 천부인권이라는 것들이 문제를 굳이 풀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여기 디귿 국가의 주권은 대표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여기를 보시면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법 제정, 이게 정치잖아, 그렇죠? 법 제정 참여할 수 있다. 여기 대표될 수 없다는 얘기는 반드시 직접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해도 되고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도 된다. 여기 나왔기 때문에 디귿이 틀린 얘기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자, 우리 연도는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대략적인 시기 정도는 물어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17세기 영국이니까 초창기네, 그죠? 시민혁명 초창기니까 이거는 어느 문서냐? 이거 영국 17세기니까 권리장전이구나라는 거 대번 알 수 있죠.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은 이거잖아요.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의회가 누구를 견제하는 건가? 네, 당시 국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답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17세기 영국의 권리장전이냐 그거 찾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요거 굉장히 좋은 문제죠. 요런 문제처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권의 변화 과정이다. 변화 과정이라고 하면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 대번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18세기 계몽주의, 사회계약론 이거 나왔으면 이건 1세대 인권이다 알 수 있겠죠. 그 구체적인 내용 혹시라도 여러분 1세대 인권은 강조했던 것들이 뭐였죠? 자유, 평등, 그죠? 그래서 자유권 이런 끝에 자유권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붙죠. 그리고 1세대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는 요 재산권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1세대 인권의 또 다른 내용 중 자유, 평등에서 참정권, 차티스트 운동 여기 들어가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이 가가 1세대 인권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나는 산업혁명이니까 2세대 인권이죠. 그죠? 2세대 인권은 주로 노동에 관한 거 아니면 사회보장에 관한 것 이런 사회권이 주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의 내용들이 아닌 나머지들 거의 다 3세대라고 지금 좀 문제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죠. 3세대 인권부터는 인권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게 인권인지 아닌지를 자칫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어. 근데 3세대 인권은 결국 돌고 하다 보면 이제 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해결하는데도 개인의 노력을 해결하기도 어렵고 국가 간의 어떤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인권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걸 3세대 인권의 특징으로 잡으면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3세대 인권은 그래서 이런 힌트가 나와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게 자결권, 평화권, 지속 가능한 환경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1, 2, 3세대만 구분한다면 나머지 찾기는 어렵진 않았고요. 여기 특히 뭐 2번하고 3번 지문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잘 보세요. 국가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1세대 인권이죠. 그렇죠? 국가에 대한 자유, 적극적으로 국가에 뭔가 요구해서 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우리는 적극적 자유라고도 하지만 국가에 대해 요구한다 이런 거는 사회권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여기 영국 이야기 또 나오네요. 우리 지금 배웠던 거에서는 영국이 2번 나오죠. 그렇죠? 영국이
권리장전 때 한 번 나오고 차티스트 운동 때 한 번 나왔죠. 그래서 19세기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기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자, 19세기 영국이니까 이건 차티스트 운동이고, 차티스트 운동은 선거권 확대 운동이죠. 그 기존의 1세대 인권의 핵심인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일부분, 그죠? 그 사람들에게까지 선거권을 확대해달라. 그래서 주로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노동자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을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죠. 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 여기는 인권의 확장 과정 주요 내용이 뭐냐? 자, 이건 교과서 그 왼쪽에 조그맣게 3세대 인권의 내용들이 적혀 있긴 한데, 좀 구분해서 보시면 아까 1세대 인권은 자유참정권, 2세대 인권은 사회권, 3세대 인권은 연대권인데, 연대권은 국경을 초월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죠. 자결권, 발전권, 뭐 평화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뭐 지속 가능한 환경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 5번만 특이하게 이거 1세대 인권 내용이 적혀 있네요. 그죠? 선거를 통해 정치의 과정에 참여할 권리. 이거 1세대 인권인 참정권 이야기죠. 자, 여기 지문에 아예 참정권이라고 다 알려줬는데, 그죠? 함정이 굉장히 얕은 수준이네. 자, 다음 문제. 가에 들어갈 인권으로 옳은 것은, 자,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지금 여기 힌트를 주고 있네요. 그렇죠? 바이마르 헌법 하면 2세대 인권이죠. 2세대 인권은 사회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에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찍어버리면 잘못하면 이게 또 다른 권리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권의 핵심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여기까지 좀 확실하게 외워두도록 하세요. 사회권. 국가에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 다음 문제.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는 데 꽤 좋은 문제인 것 같네요. 자, 인권 보장의 역사를 대표하는 주요 문서다. 1세대 인권은 세 가지 사건, 그죠? 기억, 니은, 디귿.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각각의 문서 이름 여러분들을 잘 알아두시고, 틀린 내용들,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한 거, 요거 바이마르 헌법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했다. 그래서 현대 복지국가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거죠. 다음, 인권 보장의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요거 세계 인권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세계 인권 선언. 국제적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 나라의 헌법에 기본권으로 인권의 내용들이 규정되는데 기여를 한 게 세계 인권 선언이죠. 자, 자유평등 재산권 보장을 명시했다. 요게 이제 1세대 인권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 얘기죠. 재산권 이런 얘기 나오면 프랑스 찍으면 된다 그랬죠. 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최초로 명시했다. 여기 아니라 이제 1세대 인권에서 이미 국민주권 얘기는 독립선언과 프랑스 혁명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미음은 관계없는 얘기였고요. 자, 다음 요거는 그냥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크게 저 앞에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문서 이야기 나오네요. 자,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3세대 인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죠. 자, 이에 3세대 인권의 국제연합 유엔에서 채택한 게 뭐냐? 세계 인권 선언이잖아요. 그죠? 세계 인권 선언. 세계 인권 선언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대요. 평화, 재난으로부터 구제될 권리, 자결권, 지속 가능한 환경 이런 것들 통틀어서 우리는 연대권이라고 부르죠. 답은 1번. 자,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 중에 일부이다. 자, 이에 부합하는 진술만은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는 문화권이 있다. 여기 27조에 나와 있죠. 27조 문화생활. 모든 사람은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렇죠? 인권은 보편적이고 천부적인 것이다. 보편적, 누구한테나 가지고 있는 거죠. 조건 없이. 천부적인 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기억, 니은 맞는 얘기고요.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거다. 여기 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죠. 자, 필요한 경우 양도 가능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확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관련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인권이라는 거는 불가침, 불가양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여기 지문과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그렇죠? 양도 가능하지도 않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글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모두 옳은 것은, 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들이 대표적인 시민혁명과 관련된 사건들이죠. 자, 즉
인권이란 건 이런 혁명을 통해서 많이 오랫동안 발전해 온 거다. 자, 5번 이야기가 맞는 얘기고 나머지 얘기들은 어디가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서 찾아보세요. 자, 다음 시민혁명의 주요 내용을 알려줬다. 우리 인권과 관련된 시민혁명 세 가지 있었죠. 영국, 미국, 프랑스, 그죠? 각각이 어떤 내용들인지 여기 이 날짜를 다 써줬네요, 그죠? 국가를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자, 보스턴 차 사건 이거 미국에 있는 거잖아, 그죠? 미국 독립 전쟁과 관련된 여기 독립 선언문이라고 아예 정확하게 명시를 해줬네요. 미국 거고요. 다음 전제 정치가 원인이 되어서 권리 정전이 생겼다. 요거 영국의 명예혁명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자유, 평등, 박애 이게 지금 제3신분 이런 얘기들 구제도의 모순, 앙시앙 레짐 얘기했었죠. 이거 프랑스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였던 걸 잘 알 수 있으면 나머지는 굉장히 찾기 쉬웠던 거죠. 독립선언문에는 이런 저항권이라는 게 지금 독립의 배경에서 저항권이 등장했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주위에서 볼 것들은 이런 3대 시민혁명을 통해서도 완전하게 성교권 제한이 철폐되지 않았기 때문에 19세기까지 가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죠. 기억 리을.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거 프린트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주제 2에 있는 프린트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의 인권 관련된 문제고요. 자, 지옥고라는 신조어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지칭하는 거다. 여기 국토교통부에서는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마련하고 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자, 이거 관련된 쭉 얘기를 읽어보시면 뭐 주거 실태 조사 결과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 가구는 4.5%인데 그중에 청년 가구는 7.9%로 청년들이 더 많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청년들이 뭐가 보장받지 못한 거냐? 우리 현대사회 인권 네 가지 했잖아요. 주거권, 안전권, 문화권, 환경권, 그죠? 그중에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주거권이죠. 주거권. 나머지 내용들이 뭔지는 찾을 수 있죠.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거 소극적인 자유죠. 간섭하지 말고. 국가 운영에 참여, 이거 참정권이라고 하고요. 시민혁명 때 강조됐던 권리는 자유권이고 정보화의 결과 강조되기 시작한 거. 우리 이거 교과서에는 이칠 권리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죠. 다음 이런 주거권이나 환경권이나 사회권이나 문화권 같은 현대사회의 인권들은 대부분 사회권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해결해 줄 필요가 있죠.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권리들이다. 자, 다음 문제. 다음 기사와 관련 있는 현대사회의 인권. 현대사회 인권 아까 네 가지 정도로 규정했었죠. 그죠? 이건 뭐 독해해보면 어떤 뭐 안전사고가 많이 줄었더라. 뭐 안전문을 설치한 결과 사망자가 줄었다. 자, 뭔가 안전권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죠. 현대사회 인권 네 가지 중에 안전권. 답은 2번이었고요. 이것도 사회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예방을 해야 되고 그 의무가 있다. 노력해야 한다잖아. 그죠? 노력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가 무슨 권리인지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자, 1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우리는 이미 진도를 다 시험 보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권리인지 알죠.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라고 해서 이게 모든 기본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목표, 그죠? 목적이자 목표. 지향해야 할 대점. 3번은 주거 여기 나왔으니까 주거권이고 4번 환경권, 5번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는 것들이 있죠. 전부 다 사회권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가에 들어갈 옳은 내용만 모두 옳은 것은 여기 A가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니까 이거는 환경권이고 B는 안전할 권리니까 안전권, C는 누구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 문화권 나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찾는 건 어렵지 않았고요. 이럴 때 이제 뒤에 꼼꼼하게 봐야 돼요. 자, 뒤에 학생 답안이 가나 단데 여기 이런 거 잘 봐야 되죠. 교사의 채점 결과 셋 다 모두 옳은 내용을 서술했다. 자, 그냥 그대로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대로 풀면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니까 이건 답은 5번 찾는 건 어렵지 않았고요. 이런 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에 들어갈 인권으로 옳은 것은 자,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사회, 정보사회가 되면서 새로 등장한 권리들인 거죠. 이칠 권리라고도 하고요. 그죠? 자기 정보를 뭐 삭제해달라 아니면 확산을 좀 막아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이 이제 포함되고 있죠. 그죠? 답은 찾기가 쉬웠습니다. 자, 5번이었고 그 다음 문제 단답형 문제.
모두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인권이라고 하죠.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나에 들어갈 말은 인권이고요. 자,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아까 우리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이건 인권이라고 부른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밑에 있는 거 이 부분은 그것을 찾아서 한번 의미 써보시고. 자, 현대 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인권들. 아까 교과서에 한 4가지 정도 정리해봤다고 했죠, 그죠? 주택 개발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가는 주거권, 그리고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이거 안전권에 대한 이야기죠. 주거권, 안전권.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들. 새로운 인권에 해당하는 이거 외에 2가지니까 환경권, 문화권 쓰면 되겠죠. 자, 다음 요 1, 2, 3세대 인권 물어보는 겁니다. 1, 2, 3세대 인권 아까 우리 그 표에 보고 정리를 해봤잖아요. 그죠? 1, 2, 3세대 인권의 각각의 주요 사건 그리고 관련된 문서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표로. 자, 보겠습니다. 1세대 인권 기억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 요거는 2세대 인권의 사회권 내용이죠. 틀렸고요. 니은 2세대 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1세대 인권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간섭을 배제하는 거. 자, 3번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간섭받지 않은 권리랑 비슷하죠. 요거 1세대 인권의 자유권이랑 해당되죠. 니은이 아니라 기억에 해당되겠죠. 그죠? 다음 자결권, 평화에 관한 권리. 좀 범위가 넓죠. 그죠? 이거는 3세대 인권이 연대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자, 5번. 여기 니은 2세대 인권은 1세대 인권과 달리 시민혁명을 통해 획득한 권리다. 시민혁명을 통해 획득한 권리가 이제 1세대 인권들이죠. 그렇죠? 반대로 돼 있고. 자, 다음 문제. 또 이렇게 어려운 표로 표현이 되고 있네. 자, 말의 최종 위치가 어디냐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이거 보시면은 순서대로 읽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옳으면 실선, 지난 거, 틀리면 점선으로 이동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가부터 여기서 A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가 순서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다. 이거 인권의 보편성이라 하죠. 맞으니까 점선, 여기 C로 이동하고요.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보장되죠. 항구성, 틀렸으니까 점선, D로 이동하고요.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진다. 이거 천부성이라고 하죠. 맞으니까 다시 A로 갑니다. 자, 필요한 경우 양도할 수 있다. 양도가 불가능하죠. 틀렸으니까 점선, B로 가고요. 국가나 다른 사람이 침해해서는 안 됐다. 이거 불가침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맞았으니까 D. 최종적으로 D가 되겠죠. 그죠? 여기 불가양, 불가침 요거 좀 구분해서 좀 보세요. 그죠? 한자잖아. 한자. 양도, 불가양, 침해, 불가침 이렇게. 자, 다음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 고른 것은 자, 바이마르 헌법이랑 인종차별 철폐협약 이런 건데 우리 이렇게 생소하게 등장하는 협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문제 푸는 좀 팁인데 2세대 인권 이후 3세대 인권에 거의 대부분 다 등장하신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앞에 외울 것들은 1세대 인권이랑 2세대 인권 정도 외워두면 나머지는 거의 다 3세대 인권에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이마르 헌법 사회권이죠. 2세대 인권. 여기 인종차별 철폐협약은 3세대 인권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사회권이 명시된 최초의 헌법, 요게 바이마르 헌법이죠. 그죠? 기억 맞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지문이죠. 그죠? 가에는 모두 국가 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간섭에서부터 벗어날 권리니까 이거 1세대 인권 아닌가? 그럼 여기 해당하지 않네? 그럼 이건가?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1세대 인권에서부터 이미 계속해서 권리는 누적돼서 발전하고 있죠. 그죠? 1세대 자유권, 평등권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더 메꿔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사회권으로. 혹시라도 그렇게 안 보고 그냥 찍어버리지 말고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어디 여기에 나와 있는지. 자, 국가 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 나와 있죠. 거주 이전의 자유. 그죠?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어디로 이사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나에는 가와 달리 합법적인 이유 없이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여기도 평등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도 평등이라는 단어가 있네. 우리 평등이라는 것들이 합법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잖아요. 그죠? 둘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라는 글자가 틀렸네요. 그죠? 다음 문제.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은
자, 쭉 읽어보시면은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권리 네 가지 있었죠. 그 중에 갑은 지금 문화권 이야기하고 있네요. 문화권 보장을 위해 지금 문화복지제도라는 게 있다. 자, 을 우리나라 헌법에서 환경권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권리를 규정되어 있고요. 동시에 국민도 환경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 네, 항상 권리와 세트는 거의 같이 다니죠. 우리 국민의 의무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별도로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아까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 그죠? 여기 틀렸네요. 자,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죠. 네. 자, 답은 정 틀렸네. 4번이었고요. 자, 이 세 번째 프린트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프린트. 이제 9문제 남았어요. 자, 다음 학생이 작성한 형성평가지다. 가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기본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인권이랑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죠. 우리 뭐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지만 인권에 있는 내용들을 헌법에 규정해 놓은 걸 기본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기본권은 크게 5가지 종류의 기본권으로 구분하죠. 자유권적 기본권, 평등권적 기본권, 참정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이렇게 그죠? 자, 내용을 보고 이게 무슨 기본권인지 찾아내야겠죠. 자, 공무원을 선출할 권리, 선거한다고 하죠. 선거. 그리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공무담임권이라고 하고요. 앞에 거는 공무원을 뽑는 거, 뒤에 거는 내가 공무원이 되는 이런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 정책 또는 헌법을 개정할 때 투표로 그 정책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죠. 결정할 수 있는 걸, 이거 국민투표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사람을 뽑거나 내가 직접 일을 하거나 어떤 정책을 직접 결정하거나 세 가지 방법이죠. 참정권적 기본권의 내용들이었죠. 자, 이거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나머지가 어떤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가만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디를 좀 눈여겨서 보냐면 뭐 이렇게 3번 같은 경우 있죠. 3번.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권리다. 이게 모든 헌법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나머지 것들에 모두 해당되는 권리라는 것들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다음 문제. 헌법 조항에 공통으로 나타난 기본권은 뭐냐? 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죠.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로부터 구조해 주세요 요청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죠. 청구권적 기본권은 내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적극적인 성격이죠. 방어적인 게 아니로. 그리고 다른 기본권과 달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 내 빼앗긴 어떤 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요구잖아, 그죠? 국가 요구해서 수단이 되는 권리고. 선거권 확대 운동은 이것과 관련이 없죠. 선거권 확대 운동은 참정권이랑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이거는 사회권이랑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죠? 답은 5번이었죠. 다음, 자, 변호사님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네. 자, 체포를 하는 이유나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신체의 자유니까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리네요. 그죠? 자유권에 대한 내용들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이거 여기는 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그것에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그죠? 그 중에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법에서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근거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 법에 근거해서 통치하는 것, 법치주의라고 하죠. 그죠? 이 법치주의를 하려고 한 이유도 전부 다 인권 보장이랑 관련이 있죠. 그죠? 왜? 법대로 해야만 국가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통해서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자, 이렇게 법치주의. 답은 5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거 좀 잘 보라 그랬죠. 이 문제들. 자, 이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교과서에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결국에는 이 삼권 분립, 권력 분립의 목적이 뭐고 누가 견제를 하는 거고 누구를 견제하는 거냐, 이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였죠.
각각 A, B, C는 사법, 입법, 행정부고 A는 법률을 제정한대요. 제정하니까 A는 입법부, 법률을 집행한다고 하니까 이건 B는 행정부,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사법부죠. 여기 적용이 사법부입니다. 이거 행정부 아닙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 가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 B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C는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헷갈리면 이렇게 좀 적어놓고 하면 문제를 풀 때 좀 덜 헷갈리겠죠. 행정부가 사법부를, 여기는 사법부가 입법부를 이렇게 정리해놓고 좀 보시면 좋고, 쭉 읽어보면 국정감사, 국정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 대상은 행정부죠. 감사하는 거, 국회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거 맞네요, 그죠? 탄핵소추권은 헌법이 정한 공무원들의 어떤 법의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중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때 그때 국회가 탄핵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하죠, 그렇죠? 입법부가 행정부를 소청하는 거 맞습니다. 자, 법률안 거부권은요. 법률안은 입법부가 만드는 거고 이거를 거부하는 거 대통령이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입법부를 행정부가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다음 대법관 임명권. 대법관은 사법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임명장을 주는 거는 국가 원수로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주는 거죠, 그렇죠?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인 거죠, 그렇죠? 임명권이니까, 그렇죠? 임명 동의권은 그 임명장을 줄 때 옆에서 쟤 주지 마세요. 저 사람 임명하면 안 됩니다라고 견제하는 거죠.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거죠. 입법부가 사법부를, 그죠? 다음 위헌법률 심판 제척권 여기 보겠습니다.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거예요. 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는 법률이죠.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사법부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거. 답은 1번이었죠. 그렇죠?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요 탄핵 요 얘기만 지금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네요. 그죠? 자, 요거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좀 힘들긴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했습니다. 자, 헌법 조항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의 진술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37조 1항을 보면 국민의 자유의 권리는 나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넓게 보장해놔라. 헌법에 쓰여져 있지 않은 것도. 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의 권리는 제한할 수 있는데 그때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러한 수단을 활용해서 이러한 형식으로 이러한 내용상의 한계를 모두 지켜가면서 그 기본권을 제한해라. 즉 기본권을 제한할 때 특별한 조건이 있고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다 지켜야만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억 맞는 얘기고요. 결국 기억과 니은 1번, 2번, 37조 1항, 2항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구나. 제한한다고 해서 이걸 제한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한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개인의 인권보다는 공동체 안전이 더 중요하다. 여기 뭐 그렇게 확인할 수 없잖아. 이런 얘기 나와 있다 해가지고 지금 뭐 공동체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확대 해석하는 거죠, 그죠? 틀렸고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게 아니면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 이거 아까 제일 처음 풀었던 문제잖아요, 그죠? 반드시 명시되어야만 보장받는 게 아니죠. 열거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보장받을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답은 기억 니은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정당 제도에 대한 이야기죠. 자, 모두 여러 정당이 존재하는데 갑국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고요. 그죠? 다른 정당은 허울뿐이래, 그죠? 사실 여러 당이 있지만 사실상 거의 일당제에 가깝다. 을국은 다수의 정당이 서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을 한다. 자, 그러면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갑국은 을국에 비해 독재 가능성이 높다. 당이 하나밖에 없으면 독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독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죠? 다음, 을국이 갑국에 비해 인권 보장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죠? 여기 다수의 정당이 경쟁하다 보니까 그죠? 권력이 한쪽에서 독점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음, 을국은 갑국에 비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공존할 것이다. 그렇죠.
다음, 을국에서는 각국과 달리 민주적인 정권 교체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민주적인 정권 교체 가능성이 낮은 건 오히려 그 갑국이죠, 그렇죠? 한 개 당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자, 답은 4번이었고. 다음 문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법원과 별도로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심판하는 이것을 설치하고 있대요. 자, 정답은 헌법재판소인데, 자, 어떤 나라에서는 이 우리 법 단계를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헌법이 가장 높은 법이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요. 입법부가 만든 거죠. 법률. 그 밑에 행정부가 만든 명령이 있고요. 그 밑에 지방자치 규칙이 있죠. 그죠? 근데 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법원이 법률의 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법률의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대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가장 최고의 사법부의 상급기관인 거죠.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 대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을 모두 다른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 법률까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고요. 이 헌법은 따로 헌법재판소를 둬서 헌법재판소가 혹시라도 또 모르는 대법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같이 두고 있는 나라가 있고 따로따로 떼놓은 나라도 있습니다. 자, 여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거죠. 국회가 만들었어요. 어떤 법률. 그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게 재판을 하는데 전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A라는 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A라는 법이 헌법에 부합된다면, 합헌이라면 이 사람은 유죄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 A라는 법 자체가 뭔가 잘못됐어. 그렇죠? 그랬으면 이게 위헌이겠죠. 위헌인 법으로 유죄를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죄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가 전제가 될 때는 지금 이 대법원에서 이걸 헌법재판소에 헌법 심판을 해주세요라고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도. 그리고 혹은 기본권을 국민이 직접 침해당했을 때 이건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침해당한 주체가 이 기본권이 침해당했으니까 헌법 내 기본권이 정당한 침해인지 아닌지를 봐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수업 시간에 나왔던 사례로 치면 어떤 뭐 그 영화나 비디오 등급 제도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 그 개인이 내 국가 권력으로부터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 이거 옳은지 그른지를 봐달라. 요청하는 게 헌법 소원 제도죠. 결국 이 제도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다른 법이나 국가법보다 더 상위에 있다. 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결국 법치주의를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인 거죠. 그렇죠? 답은 4번이었고. 자, 마지막 문제. 자, 육군훈련소에서 종교 행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거. 이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나는 뭐 교회를 가기 싫다. 혹은 절을 가기 싫다. 아니면 종교 행사를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다. 그렇게 했을 때는 육군훈련소라는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거잖아요. 방금 얘기했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거 이거 헌법 소원 심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네, 딱 정리 나서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봤고요. 네, 문제풀이에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이제 교과서에 있던 핵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혹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은 문제풀이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네, 무슨 말을 해야지 까먹었네요. 자, 어쨌든 시험 보기 전에 혹시라도 뭐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교무실에 와서 질문을 하시고 이것으로 문제풀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